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한 주 동안 글로벌 경제 지표가 어떻게 움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애플도 급락했고 미증시에 대한 고평가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스부터 한번 보시죠. 자, 외신입니다. US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되기 때문인데요. 화요일에 발표됩니다. 그때 미국의 인플레이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뭐 소비자 그 물가지수가 발표되면 이제 디베이트라고 하잖아요. 여기 디베이트 할 수 있을 거다. 스탁스 또 연결되겠죠. 예, 인플레이션 수치에 따라 스탁의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다라는 거니까 연준이 강하게 얘기했던 두 가지 지표가 소비자 물가지수랑 그 다음에 금리죠. 예, 고용이죠. 그 두 가지에 대해 말했기 때문에 그 둘 중에 하나인 소비자 물가지수는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가 올라가는 건 좀 안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UK 데이터. 예, 영국도 중요합니다. 지금 영국도 발표하는데요. 영국 지금 유로존은 지금 미국을 제외하고 유로존은 별로 안 좋습니다. 안 좋은 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ECB라고 하죠. 유럽의 중앙은행입니다. 이게 뭐 라가르드 총재라든가 얘기를 한다고 하죠. 근데 라가르드 총재가 여기 강조하고 있는데요. was eager to라고 하잖아요. 강하게 좀 주장할 거라는 건데요. 어떤 거냐? 지금의 움직임이 테이퍼링의 시작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로존은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이것도. 예, 저런 스피커들에서 나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이나 데이터. 이 글로벌 경기의 거의 핵심이죠. 전 세계 공장이라 불리우는 중국의 데이터가 중요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뉴스들이 대부분이 좀 피상적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방향성은 잘 모르겠고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약간 이런 스탠스로 보여집니다. 내신입니다. 자, KDL 부동산 포럼서 집값이 2-3년 지나야 조정된다. 뭐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2-3년 동안은 올라간다는 거겠죠. 또는 조정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냥 단적인 예로 제가 이거 18년인가? 18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전 집값이 떨어질 이유가 없다라고 했잖아요. 사실 뭐 조정이라고 해봐야 플랫 조정이 나올 거지 집값이 떨어진다라는 건 좀 생각이 어렵겠죠. 만약에 정권이 바뀌면 집값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거 제가 그냥 뭐 망상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그 정권이랑 부동산 가격이랑 매핑한 자료를 제가 예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 정권에서 부동산을 규제해서 사람들이 팔지 못하니까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실질적인 공급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그렇게 평가도 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요. 바뀌면 현재 부동산 정책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 반대로 갈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팔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왜냐면 뭐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도 없는 겁니다. 양도세도 중과되고 있고 보유세도 때리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데요. 그게 반대로 된다고 생각해볼게요. 단순하게 반대로 돼버리면 팔기 좋아지겠죠. 팔기 좋아지면 본물 터지듯이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공급이 늘어나잖아요. 거기에 지금 공급이 별로 안 좋다라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동산 공급은 비탄력적이라서 공급이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공산품처럼 막 밀어넣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공급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막 들어갈 수는 없겠지만 공급이 좀 해소될 거 아닙니까? 정책이 뒤바뀌었으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약간 그런 거는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 걸 고려해서 지금 2-3년 지나야 조정된다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미 중소형 바이오주 바닥 없는 추락. 요런 뉴스가 있는데요. 그 중소형 바이오주 다 떨어지고 있는 것 같은 제목이죠. 요거 잠깐만 상세하게 얘기하고 넘어가면요. 왜냐면 좀 바이오에 관심이 많거든요. 여기 예를 들고 있는 게 휴머니젠입니다. 휴머니젠이 그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요. 보면 미국 중소형 바이오 기업 주가가 잇따라 휘청이고 있다. 이거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사실. 몇 종목 안 됩니다, 지금 휘청이고 있는 게. 거기에 얘들이 점입 가경으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고 있냐 하면 등락 제한폭이 무제한인 미국 증시의 특성상
웃기지 않나요? 저만 웃기나? 예. 이거 팩트죠. 팩트입니다. 미국 증시는 등락 제한 폭이 무제한이에요. 없습니다. 우리는 30%라는 제한이 있잖아요. 근데 미국 증시는 없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왜 넣는 걸까요? 예. 그게 되게 웃기죠. 예, 단기간에 회복이 어려운 수준까지 끌어낼 수 있어 투자의 신중함이 요구된다. 되게 양반같이 여러분을 걱정하는 말을 하고 있지만 되게 이게 혀에 칼이 있죠. 예, 칼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미국은 등락폭 제한이 없어 얘들아. 근데 미국 바이오 기업 주가가 잇따라 휘청이고 있어. 너네 이거 그냥 떡나게 해서 망할 수도 있어.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쭉 얘기하는데 뭐 긴급 사용 승인을 거부하면서 본격화됐죠. 뭐 그렇다고 합니다. 뭐 이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사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들이 뭘 주장하고 싶을까라고 그냥 기사를 쑥 훑어봤어요. 결국엔 그 얘기더라고요. 국내 증시에선 휴머니젠 관련주로 묶인 KPM 테크, 텔콘 RF 제약으로 자금이 몰리기도 했다. 얘들은 그냥 이거 제 뇌피셜로 말씀드릴게요. 이 기사를 낸 사람들은 휴머니젠이 어떻게 되든 관계 없을 겁니다.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많은 그 KPM 테크랑 텔콘 RF 제약의 폭락을 기도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일단 뉴스만 보면 그렇습니다. 기승전결이 그렇잖아요. 아무튼 뭐 저는 뭐 바이오가 폭락할 거나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폭락을 한번 했거든요. 네. 추가 폭락을 한다. 그럴 리는 없겠죠. 이렇게 맛있는 산업을 돈 있는 자들이 놔둘 리가 없습니다. 금리 인상에도 B2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이 용어 자체가 B2죠. 증권사 신용융자 금리 오를까라고 하는데 저도 이거 오르면 안 됩니다. 저도 신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오르면 안 됩니다. 예, 그 내용은 오르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근데 안 오를 수는 없겠죠. 예, 당연히 기준금리가 올라가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안 오를 수는 없겠지만 한번 보시죠. 왜냐하면 신용자금의 이탈은 증시의 하락을 불러옵니다. 갚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신용대출한 거 회수하겠다라고 하면 팔아야 되잖아요. 내 돈을 넣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내 돈을 여력으로 넣기 힘드니까 신용을 쓴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신용을 줄인다라고 하면 필연적으로 증시 하락이 불러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미들 떨어진 네이버 카카오 샀다. 네이버 카카오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반등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반등하면 뭐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냥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예, 외국인들이 어금니 깨물고 이렇게 단기간 하락시키는 게 글쎄요. 예. 근데 여기 되게 공포스러운 말이 있습니다. 규제 공포가 공포인 게 아니고 외국계 증권사인 CLSA도 규제로 인한 실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동안에 매수할 것을 권장한다. 이 되게 무서운 말 아닌가요? 와,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동안에 매수하래요. 이거는 와, 진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달아놔야죠 뒤에. 대규모 매도가 일어나는 동안 매수한 사람들이 손해를 보면 CLSA가 나서서 그 손해금을 보전해 주겠습니다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진짜 완전히 아무튼 그렇습니다. 해외 주식부터 연내 허용한다. 서학개미 투자 탄력이라는 건데요. 이게 뭔 얘기일까라고 하면 이 제목에 일단 주제가 없죠. 이 주제는 만약에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어요. 100만 원짜리 주식이 있으면 내가 100만 원이 있어야 한 주를 사지 않습니까? 이건 지금 국내 주식도 안 되고 있습니다. 되면은 굉장히 큰 파급 효과를 불러올 겁니다. 그러니까 잔돈들이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미국 주식부터 허용한다고 합니다. 뭐냐? 잘라서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판매하는 사람들이 한 개를 사서 애들한테 모아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ETF랑 비슷한 효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러면 ETF의 매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자, 경제 일정 잠깐 보고요. 사실 뉴스 하나만 가지고도 한 20분을 얘기할 수 있는데 시간이 좀 제한돼 있죠. 네,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가지수에 좀 편중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사실 이번 주에 볼 게 없습니다. 그 외에 뭐 22에 라가르드 총재가 어떻게 말하는지 이런 것들이 좀 집중될 수 있겠죠. 자, 증시를 좀 볼까요? 자, 글로벌 증시 흐름입니다. 자, 구성을 좀 바꿨어요. 그냥
간단하게 좀 포인트는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한 줄 정도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일단 보시면 미증시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0주선 타고 가고 있어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좀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중국이 규제 이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랍죠. 저는 이거 좀 놀랐어요. 계속 중국 보면서 중국이 어떻게 이렇게 상승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 한번 보시죠. 예, 중국은 어떻게 가타부타 얘기할 포인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처음 맞이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추세는 모르겠어요. 위안화를 좀 계속 지켜봐야겠죠. 위안화도 지금 안정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고점 신호가 좀 보입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자, 노란색으로 볼게요. 지금 미국 증시도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속 상승하고 있는데 다우존스가 약간은 좀 애매한 포인트가 발생했어요. 고점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고점의 각도가요. 지금 보시면 상승 각도는 이런데 고점 각도는 이렇죠. 그러면 이게 삼각 깃발형이죠. 예, 여기서 만약에 하락하면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상 그렇습니다. 일단 이걸 좀 지켜보시고요. 나스닥은 그나마 좀 낫습니다. 예. 그래도 삼각 수렴형인 건 똑같다. 근데 좀 각도가 다우존스랑 좀 다르죠. 나스닥도 지속 상승하고 있지만 둘 다 상승 여력이 약간 좀 힘에 붙이고 있는 건 보여집니다. 거래량도 좀 줄고 있고요. 그 다우존스는 거래량 체크가 안 되네요. 유로존도 지금 좀 힘에 붙이고 있고요. 이때 확 떨어졌었죠. 밑꼬리 달면서. 이때가 그 테이퍼링 시작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입니다. 중국은 반등하고 있고요. 지금 그럼 이제 박스권이 형성하는 거죠. 이렇게 박스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거 뚫어 올리면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중국이 올라가면 우리도 반사 효과는 좀 볼 수 있다. 근데 현재는 커플링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한국 증시의 고점 신호라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예, 횡보죠. 횡보하고 있습니다. 얘는 횡보라고 하기 좀 그렇다. 예. 코스닥은 나름 좀 세네요. 자, 이렇게 상승 추세를 겪고 있고, 그러면 공평하게 얘도 추세를 보시죠. 자, 똑같은 지점에서 보겠습니다. 거래량 발생했을 때부터. 자, 이렇게 됐고 지금 하락 추세 발생하고 있죠. 자, 코스피는 박스권이 아닙니다. 상승 추세가 아닙니다. 자, 코스닥은 여기서부터 보면 박스권이긴 한데 이 상승 추세가 있고 이 박스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권에서 상승하는, 이렇게 되면 지금 상승 추세죠. 얘는 코스피랑 지금 다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글로벌 반도체 종목들이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들 지금 규제 때문에 출렁이고 있죠. 거기에 뭐 LG화학 같은 것들도 리콜 사태로 떨어지고 있죠. 이 종목들이 전부 다 코스피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지금 코스닥보다 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악재가 껴서 지금 코스피의 지수가 별로 안 좋다. 거기에 20주선 밑으로 내려와서 저항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면 코스피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급락하는 동안에 코스닥도 영향을 받겠지만 코스닥은 지금 굉장히 탄력이 좋습니다. 요 판단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조정 보인 다음에 반등할 때 20주선 근처에서 코스닥 레버리지를 매도했죠. 그래서 사실 그 전부터 들어와서 수익은 봤는데 지금 현재는 좀 아쉽게 됐죠. 지금 현재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게 코스피랑 코스닥이 디커플링 되는 이유가 그런 건데 그건 제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국 증시 흐름을 가만히 보시면 뭐 나머지 지표를 다 뺐습니다. 손도 많이 가고 사실 뭐 빼곡한 글씨를 보기도 어렵겠더라고요. 자, 현대중공업 IPO가 있죠. 그 증시 주변 자금이 이탈한 게 좀 보여집니다. 여기 증시 주변 자금이 확 이탈했죠. 외국인 이탈이 지속되고 있는 게 좀 보여집니다. 노란색을 보시면, 다시 깨끗하게 보시면, 노란색을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하면 계속 이탈하고 있죠. 각도가. 외국인은 계속 나가고 있다. 그만큼 개인 투자자로 좀 채워주고 있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공매도 대금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공매도 대금이 줄고 있다는 건 뭐죠? 상승한다는 게 아니고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다는 거겠죠. 이거는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매도는 상승할 때 발생합니다. 상승할 때 발생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업팅 룰 때문에 무조건 위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공매도는 상승하면서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면서 공매도가 이렇게 쌓입니다. 공매도가 점점 이렇게 쌓이다가 주가가 하락하면 공매도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공매도 잔고가. 이거는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얘기가 기니까 좀 넘어가고요. 아무튼 약간 요런 게 보여집니다. 외국인 이탈을 지속하고 있다. 지속하고 있고 신용은 좀 계속 늘고 있는 게 보여집니다. 신용 계속 늘고 있고, 신용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증시는 상승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신용이 만약에 여기서 준다, 이렇게 줄어든다, 증시가 좀 하락할 거라고 봐야겠죠. 경제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달러가 박스권에 돌입했습니다. 요 박스권을 맹신할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박스권이죠, 박스권. 박스권이라서 이렇게 떨어질 법도 한데, 지금, 왜냐, 안전자산에 좀 유입이 일어나고 있다, 안전자산이 선호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달러가 상승하지 못하는 건 박스권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올라간다? 여기 숏한 사람들 망합니다. 예, 이거 박스권 매매를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절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박스권이라고, 뭐, 박스권 상단에서 숏 치고, 박스권 하단에서 롱하고 이러다가 이거 뚫어 올리는 순간 난리가 납니다. 예, 그런 거 좀 조심하시고, 여쭤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건, 근데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신기하네. 아무튼 예, WTI는 상승세가 좀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조정 라인까지 안 왔어요. 저는 여기까지 오길 바랬는데 오지 않더라고요. 예. 이렇게 찍고 올라가길 바랬는데, 여기서 찍고 올라가길 바랬는데 다시 올라가고 있고요. 이거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그건 제가 기폭제가 될 수 있는 포인트는 셰일가스라고 했습니다. 셰일가스. 자, 원이 지금 달러랑 약간 디커플링 되고 있습니다. 원은 지금 완전 상승세죠, 지금. 예. 어우, 이게 아니고. 예. 이렇게 되면 상승세잖아요, 지금. 여기서 이거 뚫어올리면 또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달러도 같이 올라가겠죠. 예. 원이 지금 약간 좀 불안합니다. 이거는 아까 코스피 말씀드렸던 거랑 좀 일맥상통합니다. 골드는 전 박스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스권. 예. 박스권을 보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떨어지면 페일러 스윙이죠. 더 많이 떨어질 거다, 이렇게. 예. 골드는 좀 보겠습니다. 골드는 저도 저점을 잡고 좀 가지고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좀 귀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안이 지금 안정화되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면 얘는 완만하게 다시 하락 추세다. 예. 중국에 들어간 돈이 많습니다. 중국에 들어간 돈이 많기 때문에 쉽게 중국 증시가 폭락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규제가 그렇게 강해지고 있는데도 이렇게 된다는 건 좀 물음표긴 합니다. DXI, 예, 반도체는 조정 보이고 있고요. 근데 잠깐 지금 빨간 봉이 떴죠. 그렇다고 이렇게 올라가느냐, 그건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건 선제 수요가 들어가거든요. BDI는 조정을 보이고 밑골을 달았는데, BDI 올라가면 제가 이 BDI 상승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HMM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단기 조정으로 보고 있어요. 예, 비트코인은 지금 한 주 정도 조정을 보이고 다시 뭐 반등하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 조정 보일 때 지금 곡소리 나고 있죠. 한 번에 크게 떨어져가지고. PMI가 업데이트 됐습니다. 지금 미국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조업이 반등하고 있고, 미국 재고량이 좀 충족된 걸로 인해서 글로벌 제조업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보여집니다. 이건 굉장히 좋지 않은 시그널입니다. 글로벌 제조업이 50m로 떨어지면 불황입니다. 불황이면 글로벌 증시가 조정을 보일 수 있겠죠. 중국은 상승하고 있는데 제조업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면 얘들이 서비스업으로 바뀌고 있거나 아니면 제조업, 비제조업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거나 이런 건데요. 중국의 좀 섹터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근데 우리가 이때까지 정말 태평성대를 이루고 있었잖아요. 글로벌 증시를 안 봐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장중에 미증시 이런 걸 안 본 지가 1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미국 지금 현재 선물이 어떻게 되고 있지? 유럽은 오르고 있나? 중국은 오르고 있나? 베트남은 어떻지? 이렇게 실시간으로 봐야 되는 시장이 오면 그건 정말 피곤합니다. 그때 되면 비중을 줄여야 돼요. 예. 그런 장이 오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미국의 본원 통화량은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달러를 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미 부채 한도 적용에 좀 집중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본원 통화는 지속 발행될 것 같고요. 채권 수익률 동향을 보시면 지금 연준의 대차 대조표가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자산 매입하는 건 계속하고 있다는 거겠죠. 3개월 채권에 투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무언가 악재가 있을 거라는 좀 큰 손들의 생각이 있는 거니까 대체 무슨 악재가 있을 거길래 3개월 채권에 몰리는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볼 수 있겠죠. 여기까지고요. 예.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좀 평온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악재 발생할 만한 게 없고, 근데 뭐 하늘에서 뚝 악재가 떨어지면 좀 곤란하겠지만 그게 아닌 이상 그냥 횡보하는 시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좋은 한 주 되시고요. 이번 한 주도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건강 잘 챙기세요.